아주 우리 생활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강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상에 대한 상징성, 그 꼭대기에 한 평씩 사가지고 그 환경을 지키는 거, 그것 또한 전 친환경주의자로서 대단히 존경하고, 그것이 나는 지금에 와서 현대적 의미에서 일몰되어지는 공원을 내가 지켰다 해서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그게 지식산업센터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네이버처럼 통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기업들로부터 분양을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이버의 그 후유증 이런 것도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그 결제 그러니까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와 교통 영향 평가를 엄격하게 했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를 해서 이제 시장이 그 현장을 갖고 왔어요. 사실은 학교도 가깝고 아파트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이상일 후보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학교, 그쪽에 이제 종교 뭐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합의서가 뭐냐면 그 소위 말한 전자파가 나와서 우리 몸의 위해로운 수준에 왔을 때 그때는 공사를 무조건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허가를 20초 초과됐습니다. 네, 그거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것을 합의로 해서 합의각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합의각서에 작성된 정신에 의해서 저는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아마 그 죽전에서도 그 정도의 양해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질의이 있습니까? 네, 질의 하시죠. 지금 그 후보님이 제가 질문한 핵심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요. 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주민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그거는요, 그 합의각서 때 공사 간에 일어나는 분진 문제, 그 다음에 소음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망,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파에 대한 측정을 그럼 그 유사 지역에 어디 가서 할 것이냐, 그건 주민들이 선정한 그런 측정하는 기관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수한 토의를 거쳐서 그 합의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 행복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걸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것은 앞으로도 존중될 것이다. 이런 아니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 가는 때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학습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 학부모님들하고 논의를 할 때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업체에서 조치를 해주겠다 하는, 예를 들면 창문을 열 수 없으니까 여기에 그 난방시설을 중앙 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 그 부분에 대한 소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의 제기에 대한 것을 업체에서는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업체가 데이터 센터를, 큰 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거기에 누워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아마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했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그것을 분양해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할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무자들이. 그래서 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생활권, 행복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원칙 하에서 합의각서가 작성이 됐고 그렇게 감독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걸 지시를 했어요. 내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부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 정지를 시키는 것이 바른 거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장의 말이 이제 지시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그런 좀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공고를 했어요. 제 질문은 시장이 뇌신경이 잠깐만요. 제 질의 두 번 하셨는데, 아니 두 번 하셨다고 지금. 예, 여기서 마치도록. 말씀하세요. 예. 예, 하세요. 예. 두 번 안 했습니다. 센터가 있어요. 물류센터가 좀만 하세요. 예? 두번 하셨다고. 조용히 하세요. 예, 조용히 하세요. 예,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룰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모했는데 두 번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아니, 했고 질문 두 번 하셨어요. 물류센터는 안 했어요. 한 건이 두 개인데 왜 물류센터 안 했어요? 예, 이래- 데이터 센터도 지금 더 질의할 게 많고 지금 후보자님이 자꾸 그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데 대동실이 아니고요. 자, 시민들의 조용히 하세요. 행복권을 확보하는 그 제가 방향으로 합의한 그 합의문이 있다. 제가 규칙을 지켜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후보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안건이 또 있으니까 그 물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의 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시죠? 서울숲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은평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인근 광주시에 신현 그 복합체육센터 건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죽전 지역에 플래카드로 후보님이 걸은 걸 보니까 그 물류센터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그 플래카드 거셨더라고요. 공약인가요? 제 공약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질문을 다 하시면 내가 종합적으로 답할게요. 네. 그래서 그 공약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이 죽전동 물류센터 부지 소유자가 그 코람코 에너지 리츠사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물러날 리가 없어요.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용인시가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저기 그 신봉동에는 뭐 2,100억 들여서 산을 구입하셨다잖아요. 여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억 정도면 땅을 사겠더라고요. 사가지고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질문할 수 있죠. 그건 뭐 그런 답변을 이미 내가 했던 걸로 아는데. 자, 방청객 조용히 해주세요. 저 답변 드릴까요? 다음은 퇴장시키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네. 지금 끝났습니다. 물류센터 정말 아주 제가 물류센터 하면 정말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물류센터가 돌아가지고 아무 득이 없어요. 일자리도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전부 국방에서 다른 데서 싣고 와요. 버스가 막 10대씩 들어와요. 그리고 도로만 다 파먹어요. 그 제가 부임하자마자 물류센터에 대해서 특별한 도로를 파먹는 것, 교통을 정체하는 것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물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달 거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고소를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해서 우리가 시장에 줬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세금을 다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그런 아주 정말 애달픈 과정도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데 대한 기준을 강화했죠. 예를 들면 주거시설부터 200m 이상 이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주도로가 걸릴 때는 거기에 대한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해서 도로 정체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삶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또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막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인데,
거기 죽전물류센터는 3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진짜? 거기 아마 아파트도 없고 그럴 때일 거예요. 30년 전에 물류센터가 지어졌는데 그것을 제가 강제로 너희들 나가 안 돼요. 그게 시장에 우리가 살 테니까 팔아. 그게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근데 지금의 지어진 물류센터는 30년 동안 계속 지어진 곳이고 그 주변 분들이 그냥 생활에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을 하면 200m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내가 무엇을 추가했냐면 고밀도 지역에서의 물류센터는 이미 나 있는 지어진 물류센터라 하더라도 고밀도 지역에 있어서 생활에 큰 침해를 주는 물류센터는 그것을 막 그렇게 다른 데 옮기는 것을 막 권장하고 필요하면 시에서 구매해서라도 그것을 다른 용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 그걸 만들어지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냥 하루에 딱 우리가 시민들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해서 초과됐습니다. 되면 좋은데 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면 피의자는 재판 끝까지를 또 상상을 해야 돼요. 그게 또 보상금을 상상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저는 공인으로 지금은 좀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출마자니까 공인으로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세금이 혈세가 나가는 일이 없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 제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잠깐만요. 죽전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첨예한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패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사회자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하시고 개인적인 대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질의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플래카드 걸어놓으신 거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기체센터 건립이 그렇게 어렵다면은 그 플래카드 그렇게 걸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되시면은 네. 그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네. 체육센터를 근데 이제 건립하시는 구매를 하는 구입. 방법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업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 그건 그런 제가 이해합니다. 없이 내가 강제로 그걸 수용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정을 펼쳐가시겠다고 그렇죠. 약속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많아요. 거기에 체육수를 해결하는 분도 있고, 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분도 있고, 또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소위 말한 그런 방향, 소위 말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겠다 하는 의미지, 그것이 꼭 체육시설을 해주겠다. 그 체육시설은 뭐 아마 조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더 할 수 있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둘이서 나중에 얘기해. 아니 한 번 더 하게 해드리세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자, 저기 해주세요. 규칙에 따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룰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워낙 이 예민한 사항이라 한 번만 더 재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예, 그 물류센터를 그 체육 복합문화센터나 아니면 뭐 공원이 되든 주차장이 되든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죽전 지역이 그 대중교통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장이 되시면은 대중교통 그 여러 가지 방법의 대중교통을 그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해 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그 약속은 뭐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 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구성역까지 15분에 오기 때문에 우리 죽전부들도 철도로 가급적 연동해서 죽전역을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하나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